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그 전년과 비교했을 때 2.4%가 오르면서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배경부터 하반기 물가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년 7개월 만에 두 분이 만났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동을 한 겁니다. 최근에 정책 엇박자 논란이 있었던 만큼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작년과 비교했을 때 2.4% 올랐다고 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그냥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아우 비싼데 이런 게 물가 오른 그런 거예요? 네, 그것도 소비자 물가의 한 형태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 소비자 물가라는 것은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최근 5년간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사용을 많이 했던 물건 400개 종목, 400여 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종목을 가중평균해서 네. 지금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그 가계 지출에서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마트에서 지불하는 것도 소비자 물가고 네. 또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 가격은 안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집세는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네. 지금 특히 그림의 오른쪽 편에 보면 제일 오른쪽이 6월 달 2.4% 전년 동기 대비 2.4% 올랐다는 얘기고요. 예. 5월 달 2.6% 그리고 또 바로 그 전달은 2.3% 그래서 2분기 평균이 2.4% 올랐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물가 억제 목표, 물가가 이 이상 올랐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물가가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0%입니다. 네. 그 목표를 지금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비상신호 깜빡깜빡 왔다. 실제로 우리 지금 국민들이 마트나 또는 실제 경제생활에서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가 않죠. 예. 그게 이제 지수로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물가에 대해서 시장과 정부의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 다를까요? 같은 현상 가지고. 예, 물가가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이 국민들, 특히 소비자들은 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정부는 물가는 올랐지만 인플레는 아니다. 예.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 경제학 교과서에 예.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러고요. 네. 인플레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하나의 경제 학술 용어인데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연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지금 물가가 오른 건 많은데 예.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르거나 기조적이나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시적이니까 물가 상승은 맞지만 인플레는 아니고 예. 하반기 들어가면 물가가 지금보다는 좀 낮아질 수가 있다. 그 낮아질 그 요인으로는 현재 지금 2분기 물가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달 물가는 지난해 4, 5, 6월이 예.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창궐해서 그때 물가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것을 분모로 놓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번 저 그래픽의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4월, 5월, 6월이 좀 높이 나오는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7, 8, 9 특히 10월 정도 가면 지난해 10월이 좀 높았기 때문에 예. 물가 상승률로 따지면 2% 안짝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정부가 지금 역대급 추경을 펼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재난지원금도 주고요 이렇게. 그러면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통화 정책에서는 긴축 통화를 지금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지금 전체의 돈 관리를 하는 중심기관이 네.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고요. 정부는 세금을
걷을 때 얼마나 걷느냐, 또 세율을 얼마 하느냐, 추경을 얼마 하느냐, 이른바 재정 자금을 걷어들이든지 또는 풀든지 이런 방식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고요. 예. 한국은행은 문자 그대로 그 발행하는 화폐 양을 조절하고 금리를 조정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조절하는 돈 관리 방식을 흔히 통화 정책이라고 그러고 예. 정부가 하는 돈 관리 정책을 재정 정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효과가 상당히 있죠. 네.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는데 이게 반대로 가면 엇박자가 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소리만 요란하고 예. 금융시장에 혼란만 오고 효과는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은 조화와 균형,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예.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예.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른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하겠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조, 네. 기정예산까지 포함하면 무려 36조를 곧 풀겠다. 예. 한쪽에서는 돈을 쪼이고 한쪽에서는 돈을 풀면 그럼 어디로 가자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통화정책의 엇박자가 일어나고 사실 통화정책의 엇박자가 일어나서는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 국민들의 혼란만 생기고 오히려 물가가 더 뛸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한국은행 총재와 또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아침에 예.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 네. 뭐 이런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그 바람직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했대요? 예, 뭐 옆에 있질 않아서 자세한 얘기를 듣지를 예.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던데요? 예. 예. 사실 저희들 어린 기자 시절에는 녹음기를 갖다 놓고 이제 도청도 하고 이런데 예. 요즘은 그게 다 불법이 됐어. 도청 괜찮은 겁니까? 이제 다 불법이 돼서 이제 안 됩니다. 예. 그 이제 발표문을 볼 수밖에 없는데 발표문을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그 합의 사항이 있어요. 네. 자, 하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융 완화의 속도 조절을 좀 하자.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당초 이주열 총재의 발언은 그동안 3번에 걸쳐서 금융 정상화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 예. 오늘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주열 총재가 만난 자리에서는 통화는 완화의 속도를 좀 조절하자. 그다음에 재정 정책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는 예. 어떤 이 불균형, 양극화 현상을 좀 조절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우선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너무 급작스럽게 금리를 올리지 말라. 네. 금리를 올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 정부는 통화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회복되고 있는데 예. 일부 양극화 현상 때문에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네. 그 계층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제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 그러니까 자원의 어떤 배분, 계층별 배분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이 좀 신경을 쓰고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좀 줄이되 예. 그러나 그것을 갑자기 많이 줄이지 말고 좀 속도를 천천히 하겠다. 이런 식의 서로의 어떤 통화정책의 보완 이것을 합의했다라는 것이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얼마 전에도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홍남기 부총리와 만난 지금 오늘 회동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얘기를 이주열 총재가 수용을 한다면 당초 얘기했던 이주열 총재의 발언 그러니까 연내에도 2번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 네. 그 속도를 조금 늦출 수가 있다. 이를테면 1번이라든지 또는 현재 지금 2번에 합쳐서 0.5% 정도를 올리기로 했는데 예. 그 폭을 조금 줄인다든지 물론 이것은 2분이 합의를 했다면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 통화정책이나 금리는 이주열 총재 혼자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금통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다만 서로가 좀 속도 조절이나 통화정책 방향에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의 의견을 일치를 보았다라는 면에서는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예. 지금 현재 자막에도 나왔던 대로 IMF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 강력히 주장하는 오늘 성명서를 냈어요.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과연 늦춰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이 이 기관이 존재하는 목표가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경제의 재정 안정과 경제 성장에 주로 맞추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한국은행으로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는 없겠지만은 일단 하여튼 서로가 좀 그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의논의 폭을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라는데 오늘 그 만남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은행 거래하고 금융 거래하고 핸드폰으로도 금융 거래하니까 금융과 그 IT 기술이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IT와 관련한 인재 모시기에 굉장히 사활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 금융계가 인터넷 은행의 출범으로 해서 예. 상당히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점이 없는 예. 인터넷 그 온라인 공간만으로 거래하는 은행이 지금 벌써 2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 카뱅. 예, 카뱅, K뱅.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카뱅, 토스, 토뱅. 토스. 예. 토스도 이제 곧 허가를 받습니다. 야, 이거 다 제가 안 하는 건데요. 예, 카뱅, K뱅, 토뱅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문자 그대로 지점이 없으니까 금액 이제 비용도 좀 싸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중은행들이 상당히 긴장이 돼요. 예. 원래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매기 효과를 노리자. 예, 매기라는 게 물고기가 너무 산만하게 놀고 있으면 몸도 살도 찌고 이러는데 매기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예. 다 같이 열심히 살아서 빠릿빠릿해진다 이런 건데 지금 현재 금융계 분위기는 이 카뱅이나 K뱅, 토뱅 이 세 개가 매기가 아니라 네. 아주 상어가 돼서 이 인터넷 뱅크가 시중은행들 다 잡아먹는 형국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드디어 안 되겠다. 예. 우리 시중은행 이를테면 지금 시중은행 중에 1등 은행이 KB국민은행 네. 또 2등이 신한은행 또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야 우리도 인터넷 은행을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인터넷 인재들을 본격적으로 지금 스카웃을 하고 심지어 1등 은행인 KB국민은행은 아예 인터넷 한 사람 외에는 아예 한 명도 안 뽑는 인터넷 인재만 뽑는 예.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문자 그대로 금융도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저 취업할 때만 해도 금융권, 은행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와 부러워 이랬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맞습니다. 지금도 부러운데. 근데 최근에 그 오프라인 은행들 있잖아요. 시중에 저희가 많이 거래하는 그런 은행들. 인력 채용하는데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나 봐요. IT 인력 채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재 그러니까 종래에 가장 이제 상경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출신들을 네. 중심으로 또 법학과 이런 데 출신들을 뽑는 게 은행의 일반적인 은행원 모집 패턴이었는데요. 예. 그렇게 모집 공고를 내면 네. 지금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까지 올라갑니다. 예. 여전히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에요. 맞긴 맞죠. 예. 금융이라는 게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금융기관은 망하지를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은행들이 IT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네. IT 인재들은 대부분 문과 출신이 아니고 이과 출신으로 기술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시중은행은 별로 매력 있는 직장이 아니에요. 우선 돈을 많이 안 주고 이 IT 전문가들은 게임 회사 같은 데 가면 네네. 그냥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할 수가 있다. 또는 뭐 카카오나 또 네이버 이른바 그 네카라쿠베 예. 이런 회사 가면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근무를 더 많이 하고 돈도 더 벌 수 있다 이런 인재인데 은행은 왠지 모르게 좀 기성칠스가 있는 것 같고 예. 이러다 보니까 IT 인재들이 별로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중은행들의 IT 인재 그 채용에 좀 버틀렉이 걸린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IT 게임 업체가 성장하는데 저희 어릴 때 부모님께서는 왜 오락실 간다고 이렇게 혼냈을 거야. 그 엄청 맞았어요? 오락실 가는 거하고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르죠?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